안녕하세요. 네, 운동하는 핵이 있습니다. 대단한 선수분을 한 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경기도까지 직접 왔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분은 박예일 선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추럴 피지크 선수로 활동 중인 박예일이라고 합니다. 그 박예일 선수분 같은 경우는 내추럴 피지크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2020년도부터 이제 시합을 꾸준히 내추럴 단체에서 뛰어오시면서 22년도에는 그랑프리도 하시고 23년도에는 체급 1등도 하시고 15년도에도 프로카드를 따기 위해서 꾸준히 도전 중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운동을 하기 전에 질문 몇 가지 이제 좀 드리고 운동하면서 운동 관련된 좀 질문 몇 가지 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헬스 혹시 하신지 구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은 그 맨몸 운동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시작을 해서 2년 정도 했었고요. 헬스는 횟수로는 지금 9년 차. 네, 그래서 지금 운동은 한 11년 차. 지금 실례가 있지만 나이가 98년생으로 네, 알고 있는데 몸이 좋으신 분들은 보면은 좀 일찍 시작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운동 스타일이 예일님께서 굉장히 지금 좀 고중량 스타일로 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디빌딩식으로 해서 중량을 계속 올리는 식으로 하시는 거죠? 네. 일단 전체적으로 좀 덤벨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머신에서도 중량을 많이 치는 편입니다. 3대 중량 같은 것도 좀 측정을 해보신 적 있나요? 측정은 따로 안 해보긴 했는데 그래도 스쿼트는 200 정도는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쟀었을 때는 145까지 들었고 데드리프트도 한 200kg로 한 4개, 5개 정도 하니까 그 이상 되지 않아요. 뭐 500 중반 정도는 되는 거네요. 그죠? 와, 네, 3대 500을 훌쩍 넘는. 제대로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 뭐 3대 600, 700은 그냥 뚫으실 것 같은. 아무튼 예일님이 또 되게 유명한 게 바벨로 200kg 당기는 걸로 되게 유명해요. 제가 사실 예일님이랑 오랫동안 좀 팔로우를 한 상태였는데 제가 몇 달 전에 봤을 때까지만 해도 한 140, 150 요 정도 당기셨는데 갑자기 200kg를 당기고 계시더라고요. 바벨로를 그렇게 조금 고중량으로 좀 이렇게 당기시는 좀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등의 강도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특히나 이제 피지크 같은 경우에는 좀 등의 두께감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중하부 승모 쪽에 강력한 또 기둥을 만들려면 바벨로도 중량을 좀 많이 쳐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 중량이 올라감에 따라서 좀 몸의 강도나 이런 것도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제가 바벨로만 예를 들어 드렸지만 사실 예일님은 바벨로뿐만 아니라 덤벨 컬도 한 45kg로 하시고 이제 한 부위당 운동 종목도 한 10가지씩 가져가시고 그 운동량이 엄청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벨로 200kg을 좀 직관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루틴상 어깨 하신 날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어깨 좀 열심히 따라가 볼 예정이고요. 예일님 지금 그러면은 요번 연도에는 그 시합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일단은 5주 뒤에 있는 4월 26일 몬스터짐 리저널을 그 내추럴 리저널이랑 그다음에 오픈 리저널 이렇게 두 가지를 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내추럴 프로컬만 도전하는 게 아니라 일반 오픈 프로컬도 좀 도전할 생각이라서 5월 18일 날에 몬스터짐 오픈 프로컬이랑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만약에 못 따면은 그 다음 주에 아마추어 올림피아까지 좀 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못 따게 되면은 잠깐 쉬었다가 이제 8, 9월에 내추럴 프로컬 도전하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상 뭐 4월부터 시작해서 뭐 8월, 9월까지 그냥 시합을 좀 장기적으로 계속 보고 계신 거네요. 이번 연도에는 어쨌든 프로카드를 꼭 획득해야겠다라는 좀 그런 강력한 목표가 좀 있으신 게 맞죠? 자, 아무튼 이제 또 이제 운동하면서 운동 관련된 거 좀 어떤 식으로 좀 운동하시는지 그리고 다이어트 어떤 식으로 좀 진행하시는지 초반 칼로리 설정부터 좀 디테일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한번 가시죠. 덤벨 숄더 프레스 원래 하세요? 아 그래요? 몇 가지 하세요? 하실 때? 30? 미니멈 맞죠? 35. 네. 요즘에는 좀 다이어트 해가지고 좀 열이 잘 안 올라서 40을 하고 50을 할 수도 있고요. 열 좀 올라오면 바로 50으로 들어가요. 둘, 셋, 넷, 다섯, 열. 운동 종목당 4세트씩. 횟수를 프레스는 많이 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본세트의 기준은 몇 회 정도 하는 거를 조금 본세트로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10회 이하고요. 등 같은 경우에는 8에서 12회로.
바벨 같은 경우에는 그립이 좁아지게 되면은 너무 전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프레스를 할 때 이렇게 올리는 프레스보다는 살짝 옆으로 빠져서 이렇게 잡아주는 프레스를 좀 더 선호를 해서 이거는 개인 선호도 차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트입니다. 마지막 세트. 다음에 어떤 거 넘어가나요? 프레스 하나 더. 비시즌 때 한 4,000, 4,500 칼로리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4,300까지 올라갔어요. 제일 많이 먹던 게 4,300, 평균적으로 먹는 게 한 3,700 정도 된다고 그렇죠, 하면은 그렇죠. 다이어트 하면은 몇으로 시작하세요? 3,500 정도. 한 300칼로리 정도 줄인 상태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주당 칼로리를 좀 내립니다. 그럼 주당 몇 칼로리씩 줄여나가시나요? 밥 50g씩 뺍니다. 밥 50g씩? 네, 한 75칼로리. 지금 좀 줄어서 아마 한 칼로리가 아마 한 2,800 정도 될 겁니다. 저는 이제 다이어트 방식을 이제 저탄 2일에 고탄 하루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럼 저탄하는 날 2,800씩 두 번 먹고 2,800, 2,800, 3,600.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칼로리 줄이고요. 내 유지 칼로리가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유지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다이어트 할 때 너무 계속 줄인 상태로 먹다 보면 결국엔 그냥 몸이 골고 그 대사가 거기에 맞춰지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저는 3일 이상 저탄을 하게 되면 운동 강도가 너무 떨어져서 천천히 뺍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분할을 4분할 한다고 하셨죠? 그 순서가 등, 가슴, 하체, 팔, 어깨 이렇게 해서 하체 팔 묶어서 웨이트 하루에 한 번만 하시죠? 그러면 한 번 할 때 가슴은 한 1시간 10분이면 끝나고요. 가슴은 종목이 좀 적어서 한 6종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체 팔은 한 2시간 반에서 2시간 40분. 복근 운동 같은 경우에는 따로 빼서 진행을 하고 오전쯤에 좀 웨이트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이나 이럴 때 잠깐 30분 정도 복근 운동 매일 합니다. 복근 운동은 하나도 안 쉬고요. 복근이 좀 단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 그렇게 뒤로 생각합니다. 그 뒤로 이제 복근을 맨날 하는 루틴으로 변경을 하신 거죠, 이제. 네, 아무래도 좀 복부 강도가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복근이 타고난 건 아니어가지고 구형은 진짜 한쪽당 90, 90씩 하는데 네. 이거 되게 무겁더라고요. 이게 신형인가요, 이거는? 네, 이게 이것까지 조절되는 이거거든요. 한쪽 당 80. 저는 이제 양쪽 합쳐서 80이라고 잘못 이해해가지고 일반인의 상식에서는 이제 야,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와, 이제 다이어트 8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시합까지 남은 게 5주. 저를 좀 천천히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보통 다이어트 들어가실 때 천천히라는 기준이 5개월 정도 보시나요? 그 체중을 좀 보고요. 그러니까 체지방을 이제 주당 한 0.4에서 0.5씩 감량하는 거로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네. 현재 체지방에서 내가 0.4에서 0.5를 감량했을 네, 때 그렇죠. 몇 주 정도 걸릴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5월 초, 중 되기 전에는 이미 몸은 다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4월 말에 하는 유지를 거는 해야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비 시합인 거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5월 달에. 둘, 셋, 한쪽 당 100kg. 셋, 일곱. 와, 탄수화물은 지금 쌀밥으로만 드세요? 네. 흰 쌀밥? 네. 그거는 아예 안 바꾸시고 뭐 고구마, 네. 감자, 뭐 네, 아예 오트밀 안 이런 거 아예 안 바꾸고 네. 쌀밥으로 무조건. 네. 그리고 프로테인 먹을 때 오트밀 가루 20g씩 9번 같이 아, 먹고요. 하루에 몇 끼에 나눠 드세요? 단백질 나눠 먹는 거는 6번이네요. 총. 그래서 이제 끼니 4끼에다가 프로테인 2번을 먹어요. 좀 와. 단백질 좀 많이 먹는 편이어서 그럼 쌀밥을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드시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 기준으로는 끼니당 175g씩 75씩 4번? 네 700이겠네요. 네 700. 근데 처음에 3,500으로 시작할 때는 그래도 쌀밥으로 치면은 한 1.1kg 넘지 않나요? 1.2, 3kg 되지 않나요? 네. 그죠? 네,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칼로리가 높아요. 아, 생선을 먹는데 생선도 지금 225g씩 4번 먹고 프로틴도
2회분씩 해가지고 한 번 먹을 때 50g씩 먹어요. 그래서 칼로리가 높습니다. 단백질은 하루에 몇 그램 드시는 거예요? 300g 넘습니다. 순단백질. 300g? 네, 30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많이 드시는구나. 비하인드 넥프레스부터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5로 워밍업 한 번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피지크만 나가시잖아요. 네. 피지크 말고 혹시 다른 종목은 생각해 보는 게 없으신지? 네, 따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그 예일님 볼륨감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 약간 보디빌더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네. 여쭤봤거든요. 그리고 일단 하실 때 야채 좀 잘 드세요. 야채요? 야채는 양파, 마늘, 버섯만 먹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그게 편해가지고. 저 원래 브로콜리만 먹거든요. 네. 브로콜리가 이제 좀 피부도 네. 항상지 많다 보니까. 그쵸. 넷, 다섯, 여섯, 일곱, 관절 같은데 불편한 데 없으세요? 네, 저 천천히 올렸어가지고 중량을 급하게 올린 적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운동하면서 다친 적은 없는데 네. 맨날 이상한 거 하다 다쳐가지고. 그래서 일곱, 안 넣어주세요. 여덟, 아홉, 열. 4월이랑 5월에 선수들 좀 많이 나오나요? 아니, 4월은 뭐 나와도 어차피 리저널이긴 하니까. 그리고 5월 같은 경우에는 내추럴 선수들이 나오진 않죠. 네, 그냥 일반 프로컬이니까 내추럴 프로컬이 아니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혹시 워밍업인가요? 아니요, 27.5? 27.5 본 세트 하고, 아, 그 다음에 30으로 두 세트 하고, 아. 네, 그렇게 하면. 요걸로는 몇 개 정도, 15개 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20개야. 소개. 30이랑 27.5랑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아, 2.5 차이가. 네, 많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20개 또 되게 해야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덟, 아홉. 여기가 빨개지네요. 대박이다. 두께감이 미쳤다. 지금 몇 74kg 되나요? 아니요, 지금 평체가 77 정도 될 것 같아요. 77. 그러면은 시합 체중 몇 킬로? 시합 체중 올해는 한 73, 4 생각하고 있고요. 73, 4 정도? 네. 그러면은 비시즌 85로 시작하신 거예요? 81에서 2. 음, 근데 좀 벌크업을 좀 클린하게 해가지고 이번에 지방이 많이 안 찌었습니다. 그러면은 벌크업 때 클린하게 벌크업한 게 요거는 거 처음이에요? 아니면은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20년도부터? 식단으로만 벌크업 한 적은 거의 처음이죠. 거의 처음이고 항상 네, 그 전에 근데 뭐 그전에도 이제 식단을 좀 위주로 하고 먹고 싶은 것도 좀 먹고 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식단만 먹었죠. 한 80%는. 그래서 그 20%가 좀 아쉽긴 하네요. 근데 이제 저도 친구들도 만나고 해야 되니까. 아, 둘, 셋, 넷, 열. 그래서 운동 시간이 좀 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끝까지 다 중량을 다 치는 편입니다. 그냥 길고 굵게 하는 편입니다, 운동. 네. 굵고 짧게가 아니라 네. 굵고 길게. 네. 그러니까 이런 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와, 이게 네. 실제로 아주 다 보면은 펌핑 달라요. 실제로 보면 훨씬 크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꽉 찬 느낌 진짜? 성게알이라고 하죠, 요즘 표현으로. 요즘에 그렇게 유산소 혹시 타세요? 바깥에서 그냥 평소 활동이 하루에 오고 가면서 하는 게 한 10,000보 정도 나와서 그냥 그걸로. 아, 유산소 따로 안 타세요? 네. 청구계단이랑 조금 많이 마운틴 한 번도 타본 적 없어요. 유산소 안 타고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몸이. 유산소가 좀 양날의 검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유산소 없이 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간혹가다. 진짜 안 빠질 때만 타고. 네, 그렇죠. 저도 그러는 편입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그냥 산책을 조금 추구하는 편이지. 사람들이 살이 안 빠지면은 쫄아가지고 먹는 것부터 바로 줄여버리잖아. 근데 이제 예일님은 먹는 걸 안 줄이고 거의 이제 광도로 뽑아내시니까 차츰차츰 그렇죠. 줄이면서. 이제 저는 얼마 정도 먹었을 때 제 복부 컨디션이 나온지 알아서 그거를 기준으로 삼죠. 어차피 그 밥, 그 탄수화물 양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탄수화물 양까지 내려야 돼요, 저는. 그래야지 복부 컨디션이 나와서 다른 데는 다 나올지언정 복부가 약간 들나와버리면 의미가 없어서. 그러면 그거 여쭤봐도 돼요. 극시즌 그냥 최저. 최저가 밥 저는 500으로 봅니다. 그 이하는 안 돼요. 근데 탄수 줄여도 그러면 나머지 네. 단백질이랑 그런 건 다 그대로 똑같아요. 가. 똑같이 네. 가져. 탄수만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500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600으로 가도 사실상 어느 정도 컨디셔닝은 90에서 95% 나오긴 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몸 나오는 컨디션 보고 둘, 셋. 하나, 둘, 셋. 근데 또 이제 후면 어깨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네. 전반적인 너비감을 좀 이렇게 뽕이죠. 어깨 네, 뽕. 어깨 이렇게 튀어나왔을 뽕이 때. 요거를 밀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후면 어깨 보시면 완- 지금 운동 안 해도 좀 튀어나오긴 해가지고 이게 동그란 어깨 어떻게 보면 핵심이잖아요. 네, 뭐 그쵸, 다 그쵸. 중요하긴 하지만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잘 나옵니다. 컨트리즈는 그냥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십니다. 아, 몸통이랑 팔을 살짝 떨어뜨려가지고 네. 좀 더 어깨 쪽에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7, 8, 9, 10. 잠깐 설명드리면은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어깨가 그 사이즈가 커져도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그게 전면에서 봤을 때는 커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 사이드 레터럴 샷에서도 좀 자세를 다시 보시면은 제가 시작을 하기 전에 그냥 이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끌어올리거든요. 거의 대원근까지 걸쳐 놓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뭐 흔히 말하는 라인업 자세를 잡고 한다고 하죠. 근데 이 상태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앞으로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인된 상태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나중에 포즈를 잡았을 때도 이게 요렇게 잡히거든요. 그럼 몸이 되게 약간 답답해 보입니다. 피지크 같은 경우에서는 좀 이제 여기가 이렇게 넓게 펼쳐지는 이 가슴 바깥 라인도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프레스를 할 때도 제가 이제 아까 모아서 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가슴 여기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밀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여기가 나중에 발달하는 데 있어서 어깨가 전면 어깨가 이 가슴 바깥쪽을 먹어버립니다. 어깨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이렇게 펼쳐지면서 가슴이 넓어지면서 이게 이렇게 딱 나와야 되거든요. 네, 확실히 다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프레임이 이것 때문에 많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이 등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슴에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특히 바깥 라인. 와. 근데 이거를 할 때도 가슴 운동할 때도 이제 타겟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팔을 내렸을 때 커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피지크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래서 저도 딱 이렇게 잡았을 때 팔을 내려놓고 이렇게 잡는 거랑 이거랑 사이즈가 좀 달라요. 네, 이게 훨씬 작아 보여요. 태닝 몇 회 하셨어요 지금? 제가 한 10몇 번 한 것 같은데. 요거 할 때는 꿀팁이 좀 있나요? 이거 할 때는 저는 서서 하고요. 또 그다음에 가슴 패드만 살짝 닿게 그렇죠. 해서. 네, 그리고 이제 흉곽이 그러니까 어깨가 앞으로 전 있는 상태로 움직이지 않도록 요 상태. 그 상태에서 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딱 완전 후면만 쓸 수 있도록. 그렇죠. 근데 뭐 견갑이 좀 개입이 되긴 하는데, 견갑은 상관없고.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 패드에 조금 아예 고정을 시켜놓고, 음.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좀 체형이 달라서 저는 앉아서 하면 이게 견갑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 쪽으로 등 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오케이. 예, 근데 후면 어깨 같은 경우에 자극을 좀 못 잡으시는 분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 운동 한정해서 좀 느낌을 잘 잡는 방법에 좀 팁을 드리면은 살짝 그 방금 전에 이렇게 좀 수축을 했잖아요. 본인이 여기서 수축한 상태에서 정지를 할 수 있으면 자세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타겟이 정지할 수 있으면. 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다가 이게 그 좀 불안정하다. 그럼 사실상 후면 어깨에 자극은 들어가겠지만 조금 제대로 쓸 수 있게.
제대로 본인이 주동근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에서는 특히 레이즈 운동에서 좀 중요한 것들은 이 팔꿈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모든 레이즈를 할 때 제가 보시면은 살짝 팔꿈치를 굽혀서 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걸려놓은 상태에서 올라가고 뒤로 빠지고 이것도 앞에서 이렇게 가고. 네, 그래서 이 팔꿈치를 축으로 많이 움직여요. 그리고 이제 어깨가 좋으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다 팔을 이렇게 올렸을 때 튀어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했을 때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소리죠. 이렇게 했을 때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피지크 포즈 같은 경우에도 다 잡았을 때 다 피고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내려도 이렇게 잡거든요. 이게 어깨 토큰이 걸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팔꿈치가 약간 굽혀져 있는 게 사실 레이즈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사실상 그게 조금 타겟 좀 힘들 수 있어서 처음에 일단은 어깨에 먼저 타 들어가는 느낌이 좀 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깨를 걸고 움직일 수 있는 레이즈를 하시는 게 팔꿈치를 살짝 네. 접어놓고 이게 아니라 요렇게 그리고 이게 피게 되면은 어깨가 전인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걸려놓고 못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또 너무 이거는 또 아니고 딱 중립이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팔꿈치를 뒤로 보내듯이 여덟, 아홉, 점라이트 로우가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어깨가 좀 찝히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넓게 잡으면 돼요. 넓게 잡고 앞으로 올리면 어깨 찝혀요. 이렇게 앞으로 올리면 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려요. 그쵸. 좀만 더 넓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완전 넓게. 요렇게 그리고 이제 올라오실 때 네. 그냥 옆에서 보여드리면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요렇게. 자, 이 상태에서 가슴은 다 들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는 좀 손등이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팔꿈치 구부리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저도 이제 할 때 프리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케이블로 좀 하거든요. 케이블 같은 경우는 좀 위에서 좀 정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일반 프리웨이트 바로 하게 되면은 좀 그게 잘 안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넷, 다섯. 와,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박예일 선수랑 2시간 동안 운동을 네. 끝마쳤습니다. 총 이제 한 9종목 정도 네. 해서 진행을 한 2시간 정도 했고요. 오늘 어떻게 저랑 같이 운동했는데 어떠셨나요? 그래도 이제 길게 운동하는데 잘 따라오셔가지고 네. 웬만해서는 네. 다들 제가 운동을 좀 무겁게도 하기도 하고 길게 하기도 하다 보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이 좀 없긴 해요. 일단 이제 몸 좋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제 고중량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굵고 길게 하시다 보니까 와,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볼륨감 있는 멋있는 몸을 유지할 수 있는지. 많이 드시고 하는데도 네. 저렇게 항상 어떻게 보면 좀 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그런 것도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운동 강도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많이 먹어도 잘 먹고 해도 운동 강도로 뽑아내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몸 좋아지려고 하면은 식단을 줄이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강도로 밀어붙이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천천히 올리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천천히 올리고 천천히 빼고 뭐든지 급격하지 그렇죠. 않게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 25년 낸 계획은 프로카드를 획득을 하는 거고 앞으로 또 포부나 이런 거 있으면 한마디 그냥 해주시면은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꼭 프로카드를 획득하는 걸로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혼자서 좀 촬영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쇼츠로만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은 그냥 박예일 선수님이 일상 브이로그 같은 거 좀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사람들은 그런 거 궁금하거든요. 이 사람이 인스타에서 보여지는 운동하는 모습 외적으로도 어떻게 생활하는지 또 진짜 똑같아가지고. 근데 혹시 친구들 만나면은 이렇게 친구들은 일반식 먹을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 때는 거의 안 안 만나죠. 술 혹시 드시나요?
술은 한 1년에 한두 번? 1년에 한두 많으면 번? 3번? 주량은 어떻게 되세요? 모르겠어요. 지금 아.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최근에는. 역시 몸 좋은 네.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저도 술 이제 한 1년 정도 끊었는데 네. 확실히 술 안 먹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